폭우로 인해 10일 오전 금호강이 범람하면서 인근 지역에 가게와 주택에 강물이 들어차는 등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 이 일대 주민들이 불어난 물에 고립됐다 구조됐습니다. 갑자기 비가 내리면 지대가 낮은 지하 공간은 빗물이 순식간에 차오르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지하 공간에서 갑자기 빗물이 차오를 때 어떻게 대피하면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안동시가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고향올레 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1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사업은 새로운 시각의 인구 정책으로 생활인구 확대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영양군이 민선 8기 출범 2년 동안 모두 38건, 1,570억 원의 공모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네, 오늘 오전 금호강 수위가 갑자기 올라가면서 강이 범람했습니다. 인근 마을이 침수되는가 하면 주민들이 불어난 물에 고립돼 구조 작업이 펼쳐졌습니다. 홍하영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한 여성이 허리에 줄을 감고 구조대원의 도움을 받아 건물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금호강 수위가 올라가며 강물이 둑을 넘어 동촌 유원지 1층 가게까지 물이 찬 겁니다. 가슴께까지 차오른 물에 지갑도 휴대폰도 챙기지 못한 채 구조대원의 도움을 받아 몸만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마음 놓고 안 치우고 있었지. 그걸 갑자기 실이 불어가지고 소방관 와가지고 줄 내가지고 그거 입고 거기서 입고 그러려고 했지. 인근 저지대 식당들 다수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식당 건물의 절반 가까이가 물에 잠겼습니다. 물이 조금씩 빠진 후 다시 가게를 찾았을 땐 식탁과 의자, 가전도구 모두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태풍 매미 이후 이런 피해는 처음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장사 주면도 더 갔죠. 더 갔는데 갑자기 물이 불어났어요. 매미 때가 물 여기까지 올라오고 그 다음에는 이 처음이다. 장사하는 거 냉장고가 7대가 있습니다. 7대가 있는데 거기 물건이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는데 그 물건 하나도 못 건진다 아닙니까? 장사도 이러면 못 하잖아요. 10일 0시부터 오전 9시까지 대구 지역에 내린 비는 65.3mm, 팔공산에는 109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지난 8일부터 10일 오전 9시까지 대구와 안동, 영양과 의성에 250mm가 넘는 비가 내렸고 영천과 예천엔 200mm 이상, 경산과 청도에도 150mm 이상의 비가 내렸습니다. 계속해서 내린 비로 하천 수위도 높아져 홍수특보도 발효됐습니다. 금호강 인근 대구 신암동의 경우 비가 줄어든 10일 오전 10시 40분 홍수주의보가 발효되기도 했습니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는데 수위가 갑자기 올라갔고 사전 대피라든지 통제를 실시했습니다. 경산이나 영천 쪽에서 비가 많이 와서 거기 지류에 있는 하천의 물들이 금호강에 모여가지고 금호강 수위가 올랐고요. 금호강 수위가 올라가며 10일 인근 지역 주민들이 일시적으로 고립 대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수성구 금호강 인근 파크골프장 노동자 3명이 고립됐다 구조됐고 동구 금강동 저지대 주민 40세대가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고립 시 119에 신고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강조합니다. 또 침수 피해를 입었다면 물이 완전히 빠진 후 들어가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물속에 지형지물이라든지 그런 게 또 배수관도 있고 또 발 빠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물이 완전히 다 빠지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다시 이제 들어가는 게 안전상. 큰 비는 지나갔지만 비와 강물이 남긴 흔적에 주민들은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이번 폭우 때 안동과 영양에서는 경북 최초로 호우 긴급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이는 수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기상청장이 직접 발송하는 문자인데요. 이와 함께 자치단체 등도 과도할 정도의 대응을 원칙으로 예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피해를 막기 위한 이런 조치 마다할 이유가 없겠죠. HCN 박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산사태로 쏟아진 토사물 사이로 온갖 나무 잔재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급류에 휘말린 굴삭기는 떠내려가기 일보 직전. 소방대원들은 낙석을 치우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지난 7일부터 8일 밤사이 안동과 영양에는 시간당 5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 비로 안동과 영양의 주민 25명이 고립돼 구조되거나 자력으로 대피했습니다.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대응은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기상청의 경우 수해 예방 조치로 이들 지역에 호우 긴급 재난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수도권 외 지역에 문자를 발송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북에서는 이 문자를 받은 주민을 포함해 197명이 마을 대피소로 대피했습니다. 1시간에 50mm 이상 및 3시간에 90mm 이상을 동시에 충족하였을 때 재난 문자를 발송합니다. 다만 3시간에 90mm가 충족이 되지 않더라도 1시간에 72mm가 관측이 됐을 때는 대피, 대응 등 선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긴급 재난 문자를 발송합니다. 호우 긴급 재난 문자는 40데시벨의 알림음과 함께 호우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링크가 첨부됩니다. 긴급 상황에만 발송하는 만큼 문자에 적힌 행동 요령 등을 숙지하고 빠르게 대피해야 합니다. 호우 긴급 재난 문자는 기상청장이 직접 발송을 하는 것입니다. 1시간에 50mm 이상이 관측됐을 때 발송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테러나 방사선 물질 누출 예상 아니면 대피 명령 발생이랑 같은 조건입니다. 이번 폭우에 앞서 자치단체도 대응 수위를 일찌감치 높였습니다. 경북도는 급경사지와 저수지 인근 등 인명피해 우려 지역 664곳을 부단체장들이 직접 점검토록 했고 포항 냉천 인근 마을과 울릉군 거북바위를 포함한 7대 중점 관리 대상은 모니터링과 순찰 등 특별 관리에 나섰습니다. 이와 함께 1000여 명의 마을 순찰대원들을 가동해 취약 지역의 점검에 나서는 한편 1시간 동안 80mm 이상의 비가 내리거나 누적 강우량이 300mm를 넘는 경우 도민들을 마을 대피소로 사전 대피시키기로 했습니다. HCN 뉴스 박상현입니다. 갑자기 많은 비가 내리면 지대가 낮은 지하 공간은 빗물이 순식간에 차오르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과거 반지하방과 지하 주차장에서는 안타까운 참변도 있었는데요. 네, 지하 공간에서 갑자기 빗물이 차오를 때 어떻게 대피하면 되는지 이세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2022년 여름 수도권에 쏟아진 폭우로 수많은 반지하방이 빗물에 잠겼습니다. 아니 차다 보니까 물이 찼어요. 그래갖고 이제 막 퍼내고 그랬어요. 빗물은 순식간에 어른 무릎 높이까지 차올랐습니다. 이게 다 되지. 여기까지 물이 여기까지 차고. 지금 물이 빠져서 그렇지. 예, 물. 완전히 잠겨서 여기도 저기 어린애들이 있었는데 어린애들 있잖아요. 예, 은행에 다 2층에 다 대피 다 지고. 큰일 날 뻔했다. 네. 참변도 있었습니다. 서울에서는 반지하 주택에 살던 일가족 3명이 침수된 방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반지하 주택은 건물 구조상 대피가 어렵습니다. 물의 압력 때문에 현관문이 열리지 않으면 창문으로 대피해야 하지만 방범창에 막혀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무엇보다 빠르게 대피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수구가 역류하거나 빗물이 유입되면 가장 먼저 전기 전원을 차단하고 빗물이 종아리 위로 차오르기 전에 탈출해야 합니다. 슬리퍼나 하이힐, 장화를 신었다면 계단에서는 맨발로 탈출하는 게 더 안전합니다. 물이 빠져나가기 어려워 침수되기 쉽고 또한 출입구도 좁아요. 그래서 대피에도 용이하지 않습니다. 지하 공간에 물건을 높은 곳에 옮기시고 집중호우가 왔다 이러면은 지하 공간을 즉시 대피하시고. 지하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 주차장 경사로를 따라 빗물이 들어오면 차량은 수압 때문에 지상으로 올라가는 게 어렵습니다. 지하 주차장 바닥에 빗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면 차량은 두고 대피해야 합니다. 빗물이 유입되면 5분에서 10분 안에 지하 주차장 천장까지 수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대피도 중요하지만 차량을 확인하려고 주차장에 들어가서도 안 되는 이유입니다. 같은 해 경북 포항에서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물에 잠겨 차를 빼러 갔던 주민 7명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 시간입니다. 네, 먼저 주호영 의원 소식입니다.
네, 대구 수성구 앞 지역구 국민의힘 주호영 국회의원이 대구 회생 전문법원 설치를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네, 주 의원은 현재 회생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권역 중 대구 지방법원이 가장 많은 관할 인구수를 맡고 있는 등 도산 사건 업무가 폭증하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과 수원, 부산에만 있는 회생법원을 대구시에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7일 주 의원은 22대 국회 전반기 여당 몫인 국회 부의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네, 다음은 박형수 의원 소식입니다. 의성 청송 영덕 울진 지역구 국민의힘 박형수 국회의원이 국민의힘 경북도당 도당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위원장 후보의 단독 입후보한 박 의원은 만장일치로 추대됐습니다. 박형수 의원은 국가 발전을 위한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고 쇄신을 통해 국민의 믿음과 사랑을 회복하는 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네, 마지막은 임종득 의원 소식입니다. 영주 영양 봉화 지역구 국민의힘 임종득 국회의원이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근거 마련,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건설 추진단 신설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임 의원은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충남 서산 등 서해안 공업 지역에서 충청권 내륙 지역과 영주 봉화 등 경북 내륙 지역을 묶어 동해안까지 330km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동서 교류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경북 북부 지역의 우수한 관광 자원이 더욱 활성화되는 등 지역 균형 발전에 중요한 축이 될 것이라며 지역의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법안이 최종 통과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 시간이었습니다. 안동시가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고향올레 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1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사업은 새로운 시각의 인구정책으로 생활인구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올해는 두 지역살이와 로컬 유학, 은퇴자 마을 등 5개 분야로 구성됐습니다. 워케이션 분야에 선정된 안동시는 옥정동 일원을 중심으로 한옥을 활용해 이용자의 성향을 반영한 특색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지역 상생 연계 프로그램과 청년 스타트업 등을 지원해 청년층 생활 인구를 확보할 방침입니다. 경북도에서는 안동시 외에도 포항시가 두 지역살이 분야에 선정됐습니다. 영양문의 민선 8기 출범 2년 동안 모두 38건, 1,570억 원의 공모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영양군 한 해 예산의 38%에 달하는 재원으로 공모 실적은 도내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모두 5건, 970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했습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국책사업으로 2조 1,000억 원이 투입되는 양수발전소를 유치하는 등 미래성장 동력 확보에 주력해왔다며 선정된 공모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군민 삶의 질 향상에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시가 국내 최대 e스포츠 대회인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 서머 결승전 개최를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9일 경주 황용사 역사문화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준하경 시장과 이동협 시의회 의장,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 LCK 법인 이정훈 사무총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2024 LCK 서머 결승전은 오는 9월 6일 팬페스타를 시작으로 7일 결승 진출전, 8일 최종 결승전 순으로 진행됩니다. 경주시는 시설 대관과 숙박 지원, 경기장 기반 시설 구축, 홍보 및 마케팅 등을 담당하고 LCK 법인은 홍보 부스 입점, 시상, 중계방송 노출 등 대회 전반 운영을 맡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